1984년 제3부 3. 자네가 완전히 회복되려면 3단계를 거쳐야 하네.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배우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이젠 2번째 단계로 들어갈 때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윈스턴은 침대에 등을 대고 반듯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요즘엔 그를 묶은 끈이 다소 느슨해졌다. 여전히 침대에 묶여 있었지만 무릎을 약간 움직일 수 있고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팔도 팔꿈치 있는 데까지는 들어올릴 수 있었다. 다이얼에 대한 공포 역시 차츰 줄어들었다. 눈치가 빠르기만 하면 다이얼의 고통은 피할 수 있었다. 오브라이언이 다이얼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것은 주로 그가 어리석게 굴 때였다. 때로는 다이얼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신문 과정을 마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몇 차례의 신문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전체 신문 과정은 꽤 오랜 시간, 거의 끝이 없이 어쩌면 몇 주일이 걸리는 것 같았다. 계속되었다. 그리고 신문이 끝나고 다음 신문까지는 때로는 며칠이 걸리고 어떤 때는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오브라이언이 입을 열었다. 자넨 거기 누워서 나한테 묻기까지 했지만 왜 사랑부가 자네를 신문하는데 이처럼 많은 시간을 허비할까 하고 자주 궁금하게 생각했겠지. 그런데 자네는 자유로운 몸을 때도에도 주로 똑같은 의문으로 고민하고 있었어. 자넨 자네가 살고 있는 사회의 역학관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 저변에 깔려있는 동기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나는 어떻게는 이해하지만 왜는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자네 일기장에다 쓴 걸 기억하겠지. 자네가 자신의 건전한 정신을 의심한 것은 왜에 대해서 생각할 때였어. 자넨 골드슈타인의 그 책을 읽었겠지. 최소한 일부분이라도 말이야. 그 책이 아직까지 자네가 몰랐던 사실을 가르쳐준 게 있던가. 당신도 그 책을 읽었군요. 윈스턴이 반문했다. 내가 그 책을 썼어. 정확히 말한다면 공동집필에 참여한 것이. 자네도 알다시피 요즘엔 어떤 책도 개인적으로 발간할 수 없으니까 말일세. 그 책에 씌어진 건 사실인가요? 맞아. 대체로 그 책에 쓰여진 대로야. 그러나 열거된 프로그램은 엉터리지. 비밀리에 지식을 축적한 다음 인간의 계몽을 점진적으로 확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프롤레타리아가 봉기하여 당을 전복시킬 거라는 내용 말일세. 자네도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측하겠지. 그건 완전히 개변이야. 프롤레타리아는 1000년이 가도 100만 년이 가도 절대로 반란을 꾀하지 않아. 그것은 불가능해. 그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이 자네는 이미 알고 있겠지. 만약 격렬한 폭동이 일어날 거라는 꿈을 남몰래 품어왔다면 그런 망상은 아예 버려야 하네. 당을 전복시킬 방법은 없어. 당의 지배는 영원할 걸세. 그 원칙을 사고의 시발점으로 삼게. 그는 침대 쪽으로 다가왔다. 영원해.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와 왜라는 문제로 되돌아가기로 하세. 자넨 당이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겠지. 그렇다면 왜 우리가 권력에 집착하고 있는지 내게 말해보게. 그 동기가 뭘까? 왜 우린 권력을 필요로 하는가? 자, 말해보게. 윈스턴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으므로 그는 보채듯이 말했다. 그래도 한참 동안 윈스턴은 입을 열지 않았다. 무기력한 피로감이 그의 전신을 휩쓸었다. 희미하지만 예의 그 광적인 열정의 빛이 오브라이언의 얼굴에 되살아났다. 그는 오브라이언이 무슨 말을 꺼낼지를 알고 있었다. 당은 그 자체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다수 민중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대다수 민중은 약하고 비겁해서 자유를 감당한다거나 진실을 직시할 능력이 없으며 결국엔 그들보다 더욱 강한 자들에게 지배당하고 조직적으로 기만당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자유와 행복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행복 쪽을 더 좋아한다.
당은 약자의 영혼은 수호자이며 이 헌신적인 집단은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그 자체의 행복을 희생하고 선을 구현하고자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은 윈스턴은 생각했다. 무서운 일은 오브라이언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 자신이 그 말을 믿게 되리라는 사실이었다. 오브라이언의 얼굴에서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세계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이며 대중이 어떤 태화 속에서 살고 있고 당이 어떤 거짓말과 야만성으로 민중을 움직이고 있는가를 윈스턴보다 몇천 배나 더 잘 알고 있었다. 윈스턴이 아무리 속속들이 이해하고 그 의미를 헤아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모든 것은 궁극적인 목적에 의해서 정당화되었다. 그 자신보다 훨씬 지성적인 광신자를 상대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 광신자는 상대방의 견해를 귀 기울여 듣고 나서 곧바로 자신의 광신을 주장하지 않는다. 당신들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윈스턴이 힘없이 말했다. 당신들은 인류가 스스로를 지배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고 믿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윈스턴은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다. 심한 통증이 그의 육신을 엄습했다. 오브라이언은 다이얼의 손잡이를 35까지 올린 것이다. 그건 바보 같은 소리일세 윈스턴.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런 얘기를 짓거리기보다는 좀 더 배워야겠군. 그는 손잡이를 원위치로 되돌려놓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이제부터 내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을 가르쳐주겠네. 들어봐. 당은 순전히 그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지. 우린 다른 사람의 이익 따위엔 관심이 없어. 우리는 오로지 권력, 순수한 권력에만 관심이 있지. 순수한 권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곧 알게 될 거야.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소수 독재주의자와 근본적으로 달라. 모든 독재자들, 심지어 우리와 닮은 독재자들까지도 비겁자이며 위선자였어. 독일의 나치스와 러시아의 사회주의자들은 수법에 있어서 우리와 아주 비슷했지만 그들 자신의 동기를 인식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어. 그들은 인간이 자유와 평등을 누리게 될 천국이 도래하는 그 제한된 시기까지만 마지못해 권력을 장악하는 채였고 또 그렇게 믿었어. 그렇지만 우린 그자들과 달라. 권력을 포기할 목적으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은 일찍이 이 세상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 권력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야. 어느 누구든 혁명을 방해하기 위하여 독재체제를 확립하지는 않아. 독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박해의 목적은 박해야. 고문의 목적은 고문이고 권력의 목적은 권력이지. 이제 내 얘기를 이해할 수 있겠나. 윈스턴은 지난날 오브라이언의 피곤해 보이는 얼굴에서 충격을 받은 것처럼 마음이 뒤흔들렸다. 그 얼굴은 강인하고 살이 쪘으며 잔인한 인생을 풍겼다. 또한 오브라이언이 무기력에 빠지기 이전부터 지성과 일종의 억제된 정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얼굴엔 실증이 났다. 눈 밑에 피부는 늘어져 있었고 광대뼈의 피부도 축 처져 있었다. 오브라이언은 윈스턴 쪽으로 몸을 숙이고는 조심스럽게 그 시들어 빠진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자넨 내 얼굴이 늙고 피곤해 보인다고 생각하고 있군. 오브라이언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내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면서도 내 육신의 쇠퇴는 아무래도 막을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나 윈스턴, 인간이란 단순한 세포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세포의 위축이란 조직체의 활성을 의미하는 걸세. 손톱을 잘랐다고 해서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그는 침대 쪽에서 몸을 돌리고 한 손을 주머니에 집어넣고는 다시 서성거리기 시작했다. 우린 권력의 성직자일세. 오브라이언이 다시 얘기를 시작했다. 신은 권력이야. 하지만 지금으로선 자네에게 있어서는 권력이나 단지 하나의 낱말일 뿐이겠지.
이제 자네는 권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되었네. 첫째로 자네는 권력이 집단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 개인은 개인성이라는 것을 포기함으로써만 비로소 권력을 지닐 수 있네. 자유는 예속이다라는 당의 슬로건을 알고 있겠지. 이 명제가 전도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예속은 자유라고 말이야. 인간은 홀로 있을 때, 즉 자유로울 때 항상 패배하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숙명으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그것이 인간이 가진 최대의 약점이기 때문이야. 그러나 인간이 전적으로 완전히 복종할 수 있고 주체성에서 탈피하여 스스로 당에 합류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가 당 그 자체일 수 있다면 그는 바로 전지전능이며 불멸인생이지. 두 번째로 자네가 깨달아야 할 것은 권력이란 인간 위에 군림한다는 사실이야. 육체 위에 군림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정신 위에 군림하지. 사물을 지배하는 권력은 자넨 그걸 외부적 현실이라고 부르겠지만 중요하지 않아. 사물에 대한 우리의 지배는 이미 절대적이니까. 잠시 동안 윈스턴은 다이얼을 잊어버렸다. 그는 일어나 앉으려고 심하게 몸부림쳤지만 겨우 고통스럽게 몸을 꿈틀거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어떻게 사물을 지배할 수 있습니까? 윈스턴은 고함쳤다. 당신들은 기후나 중력의 법칙을 마음대로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질병과 고통과 죽음이 있습니다. 오브라이언은 손을 흔들어 그의 말을 중단시켰다. 우린 정신을 지배하네. 따라서 사물도 지배할 수 있지. 현실은 두개골 속에 들어있어. 자네도 차츰 말게 될 거야, 윈스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갑자기 모습을 감춘다거나 공중을 헤엄쳐 다닌다거나 뭐든지 말이야. 난 마음만 먹는다면 이 마룻바닥 위에서 비눗방울처럼 떠오를 수도 있어. 하지만 당이 그런 짓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 자연법에 관한 19세기의 사상은 몰아내버려야 하네. 우리가 자연법을 만들어내니까 말일세. 하지만 그렇게 안 될걸요? 당신은 이 혹성의 주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라시아와 동아시아는 어떻게 하고요? 아직 그들마다 정복하지 못한 처지가 아닙니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린 적당한 시기에 그들을 정복할 걸세. 만약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진단 말인가? 우리는 그들을 존재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어. 오세아니아만이 세계의 전부야. 하지만 그 세계 자체도 따지고 보면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인간이란 것도 무기력한 미물이고요. 인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존재해왔다고 보십니까? 몇백만 년 동안 지구는 인간이 거주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건 궤변이야. 지구는 우리와 같은 시기에 생겨난 것일세. 인간이 없는 지구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의식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존재할 수 없다네. 그러나 명백히 동물의 뼈로 보이는 화석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맘모스와 마스토돈과 거대한 파충류들이 벌써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동물의 뼈로 보이는 화석들이 흔히 발견됩니다. 사람들이 일찍이 들어본 적이 없는 맘모스와 마스토돈과 거대한 파충류들이 벌써 오래전에 이 지구상에 살았었습니다. 그런 뼈를 본 일이 있는가, 윈스턴? 물론 없겠지. 그건 19세기의 생물학자들이 발명해낸 거야. 인간이 거주하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만약 이 지구상에 종말이 온다면 인간이 사라진 후엔 다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게 될 걸세. 인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거대한 우주가 우리들의 외부에 있습니다. 저 별들을 보십시오. 별들 중에 몇몇은 100만 광년 거리 저쪽에 있습니다. 그 별들은 인간의 발길이 영원히 미치지 못할 곳에 있습니다. 도대체 별들이라는 게 뭔가? 오브라이언은 무관심하게 짓거렸다. 그건 몇 킬로미터 저쪽에 떨어져 있는 조그만 불덩어리일 뿐이야. 우린 원하기만 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어. 혹은 지워버릴 수도 있고 말이야. 지구야말로 우주의 중심이지. 태양이나 별들도 지구의 주위를 돌고 있어. 윈스턴은 다시 신경질적인 몸짓을 해보였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브라이언은 마치 윈스턴이 소리를 내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기라도 했다는 듯 이야기를 계속했다. 물론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그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지. 우리가 태양을 항해하거나 일식을 예보할 때는 흔히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별들이 수억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편리해. 그렇지만 그게 뭐란 말인가? 우리의 능력으로 천문학의 이원론적 구조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하나? 별들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가까이 있을 수도 있고 멀리 있을 수도 있어. 자넨 우리의 수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자넨 이중사고를 잊어버렸나? 윈스턴은 침대 쪽으로 움츠러들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또 아무리 재빨리 대답을 하더라도 그 말은 몽둥이로 후려치는 것처럼 분쇄되어 버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자신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간의 의식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 거기엔 분명히 허위임을 증명하는 어떤 방법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벌써 오래전에 허위임이 드러나지 않았던가. 잊어버리긴 했지만 예전에는 그것에 대한 명칭까지 있었다. 윈스턴을 내려다보면서 오브라이언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떠올렸다. 일찍이 자네한테 일러줬지, 윈스턴. 형이상학에 관한 한 자네는 매우 취약하지. 자네가 있어 생각하려고 하는 낱말이 유아론 이란 걸 알고 있네. 그러나 자넨 잘못 생각하고 있어. 그건 유아론이 아니야. 자네가 좋다면 집단적 유아론이라고 불러도 되네. 그러나 그건 별개의 것이야. 실제로는 정반대지.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달선일세. 그는 어조를 바꾸어 덧붙였다. 참된 권력. 우리가 밤낮 없이 쟁취하고자 하는 권력은 삶을 위해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인간 위해 군림하는 권력이야. 그는 말을 멈췄다. 그리고 한동안 지정된 학생에게 질문을 던지는 선생과도 같은 태도를 취했다. 한 인간이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남에게 미칠 수 있는가, 윈스턴? 윈스턴은 잠시 동안 생각하고 나서 고통을 줌으로써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정확한 답변이야. 고통을 줌으로써 가능하지. 보쪽만으로는 불충분해. 만약 자네가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상대방이 그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자네의 의사에 순종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겠는가? 권력이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굴욕 속에 있다네.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다음에 지배자가 원하는 형태대로 재조립시키는 데서 생겨나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지 자네 눈에도 보이기 시작하나? 그것은 옛날에 혁신주의자들이 상상한 어리석은 쾌락주의의 유토피아와는 정확히 상반되는 것일세. 공포와 반역과 고문의 세계, 유린하고 유린당하는 세계, 갈수록 교묘한 수법으로 더욱더 잔인해지는 세계야. 우리들 세계에 있어서의 진보란 더욱더 고통적으로 전진하는 진보일 걸세. 옛 사람들은 그들의 문명이 사랑과 정의를 바탕으로 하여 이룩된 것이라고 선언했지. 그러나 우리의 문명은 증오를 그 기반으로 삼고 있다네. 우리의 세계에서는 공포, 분노, 도취감, 자기 비하 이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파괴할 걸세. 모든 것을 말이야. 우린 이미 혁명 전부터 잔존해온 사고방식의 습관을 무너뜨렸어. 우린 또 부모와 자식, 남자와 여자 사이의 연계를 끊어버렸어. 어느 누구도 아내나 자식이나 친구를 더 이상 믿지 않게 된 거야. 그러니 미래의 세계에서는 아내나 친구는 존재하지 않을 걸세. 암탉한 새도 계란을 빼앗듯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엄마로부터 떨어지게 될 거야. 성본능도 근절될 거고 말일세. 출산은 배그카드의 갱신처럼 정기적인 형식을 취해야 될 걸세. 오르가심이라는 것은 사라지게 될 거야. 우리 신경학자들이 현재 그것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네. 당에 대한 충성심 이외엔 다른 충성심이란 있을 수 없어. 빅브러더에 대한 사랑만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야. 패배한 적을 향해 웃는 웃음 이외엔 다른 웃음이란 있을 수 없어. 게다가 예술, 문학, 과학도 없어질 거야. 우리 자신이 전지전능하게 된 마당에 과학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겠나.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거나 하는 구별마저 없어져 버릴 걸세. 호기심도 직업에 대한 관념도 없어질 거고 경쟁에서 없는 쾌감 따위 모두 파괴될 거야. 그러나 항상 이 점만은 명심하기 윈스턴. 끊임없이 중대해가고 끊임없이 예민해지는 권력의 도취감은 남아있을 걸세. 언제나 매 순간마다 승리의 전율, 무기력해진 적을 유린하는 데서 오는 감동을 느끼게 될 거야. 위대의 모습을 보고 싶다면 영원히 인간의 얼굴을 짓밟고 있는 구둣발을 상상하게나. 그는 윈스턴이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입을 다물었다. 윈스턴은 다시 침대 속으로 움츠러들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브라이언은 다시 말을 이었다. 내가 말한 사실이 영원하리라는 것을 기억해두게. 사회적인 이단자는 항상 생겨나겠지. 그자들이 패배당하고 거듭 모욕을 당할 수 있게 말이야. 자네가 우리 손에 체포된 일에 경험한 갖가지 수모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또 더욱 심해질 거야. 간첩 행위, 배신, 체포, 고문, 처형, 행방불명은 결코 중단되지 않아. 승리의 세계인 동시에 폭력의 세계가 될 거야. 당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관대함은 더욱더 줄어들 거야. 또한 반대자가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독재, 체제는 더욱더 굳게 뿌리내리게 될 걸세. 골드슈타인과 그의 이단자들은 영원히 살아남겠지. 매 순간마다 그들은 패배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얼굴에 침이 뱉어지겠지. 그러면서도 그들은 항상 살아남게 될 거야. 내가 자네 같은 사람을 상대로 7년 동안 연출해온 이 드라마는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 미묘한 형태로 계속 되풀이될 걸세. 우리는 항상 이곳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자리를 간청하고 파괴당하고 모욕당하는 이단자들을 갖고 있을 거야. 그들은 결국 그 자신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발밑을 기어다니면서 완전히 회개를 함으로써 비로소 구원을 받게 돼.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세계야, 윈스턴. 승리 다음에 승리가 이어지고 개선 다음에 개선이 이어지는 세계지.
바람치한 권력에 의거한 끝없는 압박만 있을 뿐이야. 내가 보기에 자네는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 것 같고, 그러나 결국엔 이해하는 정도를 넘어서 훨씬 깊이 알게 되겠지. 자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마침내 그 일부분이 될 걸세. 윈스턴은 정신을 가다듬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럴 순 없을 겁니다. 그의 음성은 힘이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지, 윈스턴? 당신이 방금 설명한 그런 세계는 결코 창조해낼 수 없어요. 그것은 한낱 꿈이며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공포와 징후와 잔인성 위에 하나의 문명을 건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세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견디지 못할 테니까요. 왜 견디지 못하지? 그 세계는 생명력을 갖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붕괴하고 말 거예요. 자멸할 거란 말입니다. 자넨 궤변을 늘어놓고 있군. 자넨 징후가 사랑보다도 더 인간을 소모시킨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 왜 그렇지?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뭐가 달라진단 말일까? 우리가 일부러 인간을 더 빨리 소모시키고자 바란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인간으로 하여금 30세가 되면 이미 노쇠하도록 생명력의 속도를 가속화시킨다고 생각해보게. 그래도 무슨 문제가 생긴단 말인가? 개인의 죽임 따위는 진정한 죽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겠어? 당만이 죽지 않고 영원히 남게 되는 거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그 음성은 윈스턴이 무기력해질 때까지 사정없이 몰아붙였다. 게다가 고집스럽게 그 말에 찬성하지 않는다면 오브라이언이 다시 다이얼을 돌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앞섰다. 그런데도 윈스턴은 계속 침묵을 지킬 수만은 없었다. 논증거리도 없고 오브라이언이 이야기한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외엔 그를 지탱해주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면서 다시 공격적인 태세를 취하고 싶은 생각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난 모릅니다. 관심조차 없어요. 아무튼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뭔가가 당신을 패배시킬 겁니다. 삶이란 것이 당신을 산산조각내버릴 거란 말입니다. 우린 삶을 지배하고 있나, 윈스턴? 그 삶의 기준에서 말일세. 자는 우리의 행동에 분노하여 태양하게 될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모양이군. 하지만 그 인간성은 우리가 창조해내는 거야. 인간이란 본질적으로 무한히 순응하게 되어 있어. 혹시 프롤레타리아나 노예들이 공개하여 우리를 전복시킬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된 건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생각은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자. 그들은 짐승처럼 무기력한 자들이야. 인간성이란 바로 당이지. 그 밖의 것은 논외로 쳐야 해. 부적한 판 것이니까. 상관없어요. 결국 그들이 당신들을 전복시킬 테니까. 멀지 않아 그들이 당신들의 진정한 정체를 발견하게 될 일이면 갈갈이 찢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는 어떤 확증 같은 거라도 예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게 되어야만 할 이유라도 있나?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고 있어요. 당신들이 실패하리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우주에는 뭔가가 있어요. 나도 자세히 인식할 수 없는 어떤 정신, 어떤 원칙 같은 것이 말입니다. 그걸 당신들은 결코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는 신을 믿나, 윈스턴?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를 패배시킬 것이라는 그 원칙이라는 게 뭔가? 나도 모릅니다. 아마 인간정신이라는 것이겠지. 아마 인간정신이라는 거겠지요. 그렇다면 자는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고 생각하나? 물론입니다. 윈스턴, 만약 자네가 인간이라면 최후의 인간이야. 자네의 종족은 멸종했네. 우리가 바로 인간의 후예야. 자는 오직 홀로 남았다는 걸 알겠나? 자는 역사의 외곽에 존재해. 결국 자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야. 그의 태도가 돌변하면서 점점 더 거칠어졌다. 우리가 허위에 가득 차고 잔인하다고 하여 자는 스스로를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훨씬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브라이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개의 다른 목소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윈스턴은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윈스턴이 형제단을 가입했던 날 밤에 오브라이언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의 녹음이었다. 윈스턴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서류를 날조하고 살인하고 마약 복용과 매춘을 권장하고 성병을 퍼뜨리고 아이들의 얼굴에 황산을 뿌리겠다고 생각하는 말을 들었다. 오브라이언은 이런 시위 행위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을 꺼내려는 듯이 약간 성급한 몸짓을 해보였다. 이윽고 스위치를 돌리자 소리가 꺼졌다. 침대에서 일어나.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묶은 끈이 저절로 느슨해졌다. 윈스턴은 마룻바닥으로 내려와 불안정한 자세로 섰다. 자넨 최후의 인간이야. 오브라이언이 말했다. 자넨 인간 정신의 파수꾼이군. 결국 생긴 그대로의 자네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옷을 벗어. 윈스턴은 제복을 묶은 끈을 풀었다. 지퍼의 톱니가 오래전에 뒤틀려 있었다. 제복 속에 몸뚱이는 지저분하고 누르스름한 넝마 조각으로 감겨 있었는데 그것이 내 목에 찢어진 조각이라는 것을 간신히 알아볼 수 있었다. 그 넝마 조각을 몸에서 떼어냈을 때 방 저쪽 먼 끝에 삼면경이 붙여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그는 거울 쪽으로 다가가다가 갑자기 멈춰섰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비명이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다. 계속해서 걸어. 오브라이언이 소리쳤다. 그리고 거울 중간에 서. 그러면 양면에서 자기 모습을 잘 보게 될 테니까. 그는 너무나 놀라서 발걸음을 멈췄다. 허리가 붓고 잿빛의 피부색을 한 해골 같은 것이 앞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실체의 모습에 너무도 놀란 나머지 그 해골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정도였다. 그는 멈칫거리며 거울 앞으로 다가섰다. 구부러진 자세 탓인지 그 짐승 같은 얼굴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 같았다. 힘얼건 이마가 정수리 쪽으로 비스듬히 벗겨져 올라간 고독한 제스의 얼굴, 갈고리처럼 휘어진 코와 우그러진 광대뼈 위의 두 눈이 사납게 쏘아보고 있었다. 상처난 두 볼은 주름살 투성이었고 입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간 것처럼 보였다. 그것은 분명히 그 자신의 얼굴이었지만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보다도 더 심하게 바뀌어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 새로이 새겨진 감정은 전에 그가 느꼈던 감정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그의 머리는 반쯤 벗겨져 있었다. 처음 한동안은 머리가 반백으로 변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머리털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희게 보인 것이었다. 손과 얼굴의 윤곽만 제외하고 그의 온 몸뚱이는 피부 깊숙이 스며든 때로 인해 잿빛을 띠고 있었다. 때로 덮인 피부의 여기저기엔 붉은 상처 자국이 나 있었고 발목 근처의 정맥류성 교양은 심한 염증을 일으켜 벗겨진 피부가 걸레 조각처럼 너덜거렸다. 그러나 진정 놀라운 일은 극도로 쇠약해진 몸뚱이였다. 갈비뼈가 붙어있는 몸통은 해골처럼 가느다랗게 보였다. 다리는 살이 빠져 무릎이 허벅지보다 더 두꺼워 보였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이 왜 옆모습을 보라고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등뼈의 굴곡도 놀라울 정도였다. 여인 어깨가 앞으로 굽어서 가슴에 공동을 만들었고 말라 비틀어진 목은 두개골에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푹 꺾일 것만 같았다. 만일 누군가가 그의 모습을 본다면 몸뚱이는 60세의 사나이처럼 시들어 빠지고 만성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자넨 가끔 내 얼굴이 신당원인 사람의 얼굴이 늙고 몹시 피로해 보인다고 생각했겠지. 그런데 자네 자신의 얼굴은 어떻다고 생각하지? 그는 윈스턴의 어깨를 움켜잡고 거울에 비친 모습을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한 바퀴 빙 돌렸다. 자네의 얼굴을 보게! 오브라이언이 소리를 쳤다. 자네의 온몸을 덮고 있는 이 더러운 먼지를 보란 말이야. 발가락 사이에 끼어있는 때를 봐. 자네의 다리에 번져있는 저 구역질 나는 종기를 봐. 자네 몸에서 염소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 있는가? 아마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채 하겠지.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보란 말이야. 어때? 보고 있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자네 팔뚝에 다 두르면 서로 맞닿겠군. 난 당근을 부러뜨리듯 자네 목을 부러뜨릴 수 있어. 자네가 우리 손에 붙들린 이후 체중이 25kg이나 줄어든 걸 알고 있어? 머리카락도 한 움큼씩이나 빠지고 있어. 자, 봐. 그는 윈스턴의 머리를 한 줌 뽑아서 내팽개쳤다. 입을 벌려. 아홉, 열하나. 이빨이 11개 남았군. 우리한테 붙들려 왔을 당시에는 이가 몇 개 있었지. 남아있는 몇 개의 이마저 빠지려고 흔들거리고 있어. 이걸 봐. 그는 억센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으로 윈스턴의 남아있는 앞니 한 개를 움켜잡았다. 격심한 통증이 윈스턴의 턱으로 전해졌다. 오브라이언은 흔들리는 이를 뿌리째 빗들어 뽑았다. 그리고 그것을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져버렸다. 자는 완전히 썩어가고 있어. 자는 산산조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어. 자는 뭐지? 썩은 고기자리야. 자, 몸을 돌려서 거울을 다시 들여다봐. 자네 앞에 서 있는 저 흉측한 것이 보이지? 저것이 최후의 인간이야. 자네가 만약 인간이라면 저것이 바로 인간성이라는 걸세. 이젠 다시 옷을 입어. 윈스턴은 경직된 동작으로 천천히 옷을 입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여위고 허약한가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그의 마음속을 어지럽혔다.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을 이곳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었다. 그러자 이 보기에도 끔찍한 누더기를 몸에 걸치고 있는 동안 그의 황폐한 육신에 대한 뼈저린 회한이 문득 엄습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침대 옆에 놓인 조그만 의자에 무너지듯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추하고 불결하며 더러운 내이에 쌓인 한 무더기의 뼈에 지나지 않는 육신으로 눈부신 백열등 밑에서 흐느끼고 있는 자신을 의식했다. 그러나 울음은 쉽게 그쳐지지 않았다. 그때 오브라이언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이런 고통은 영원히 계속되지 않아. 자네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모든 게 자네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야. 당신이 그랬습니다. 윈스턴은 울먹이며 소리쳤다. 당신은 나를 이런 파멸의 상태로까지 몰고 갔습니다. 아닐세 윈스턴. 자네 스스로 파멸을 초래한 거야. 당에 맞서서 일어서려 했을 때 당신은 이미 이런 사태를 받아들인 거야. 그 첫 번째 행위 속에 모든 원인이 담겨 있었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게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중단했다가 다시 계속했다. 우린 자네 파멸시켰어 윈스턴. 자네 쓰러뜨렸단 말이야. 자네의 몰골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았겠지. 이제 무슨 자만심 따위가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네. 자넨 발길에 걷어차이고 채찍질 당하고 온갖 수모를 겪고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고 자신이 흘린 피와 토해낸 오물 속에서 뒹굴며 마룻바닥을 기어다녔지. 자넨 또 눈물을 흘리며 자비를 구하고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배신했어.
자네한테 일어난 단 하나의 인간적인 타락을 생각할 수 있겠다. 아직도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지만 윈스턴은 더 이상 흐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브라이언을 쳐다봤다. 난 결코 줄리아를 배신하지 않았소. 라고 윈스턴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브라이언은 깊은 생각에 잠겨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입을 열었다. 맞아. 배신하지 않았어. 그건 완벽한 진실이야. 자넨 그녀를 배신하지 않았어. 그 어느 것도 깨뜨릴 수 없을 듯한 오브라이언에 대한 특별한 존경심이 다시 윈스턴의 가슴속을 꿰뚫고 흘러갔다. 얼마나 지성적인가, 얼마나 교양이 있는가. 오브라이언은 그 말의 의미를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 지구상의 어느 누가 윈스턴이 줄리아를 배신했다고 곧바로 대답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그 고문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의 생각을 알아내지 못한 것이 뭐가 있겠는가. 윈스턴은 그녀의 습관, 그녀의 성격, 그녀의 과거 생활에 관해 알고 있는 것은 뭐든지 말해줬다. 그들이 만났을 때 있었던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낱낱이 고백했다. 그가 그녀에게 했던 말, 그녀가 그에게 해준 말, 암시장에서 구한 식료품들, 간통, 당을 배신하기 위해 꾸민 막연한 음모 등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말이 의도하는 범위에서 본다면 그녀를 배신하지 않은 것이다. 그녀에 대한 사랑이 끝나버린 것도 아니다. 그녀를 생각하는 그의 마음은 옛날과 똑같았다. 설명이 필요 없이 오브라이언은 윈스턴이 말한 의미를 알아차렸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나를 총살하게 됩니까? 아마 오래 걸릴지도 몰라. 윈스턴 오브라이언이 대답했다. 자넨 좀 곤란한 경우니까. 하지만 희망을 버리진 말게. 멀지 않아 모든 것이 회복되면 그때 자네를 총살시켜 줄 테니. 사주